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 AI 시대의 희소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전력이 뭐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다음에 과연 이 AI 인프라, AI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역시나 이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전쟁이 미국 주식을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다음에 돈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양자 컴퓨터나 그런 새로운 기술들도 존재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파생되는 기술들, 파생되는 어떤 어, 뭐 전력기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파생되는 것들이 사실 돈이 더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들, 양자나 뭐, 이제 생체, 생물학 관련된 거는 어쨌든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전기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를 더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투자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지금까지 GPU하고 반도체로 반응을 했는데 이제 26년서부터는 그러면 이 AI 서버, 이 GPU 반도체를 돌릴 만한 전기는 어디에서 도대체 나오냐.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앞으로는 칩보다도 물론 그 칩을 기반으로 칩을 뒷받침해줄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 핵심은 실적보다 이 카펙스 코멘트인데요. 왜냐하면 4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그다음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 날 실적 발표하고 애플 4월 30일 그리고 뭐 5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빅테크들. 그래서 시장은 이들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제 앞으로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실적은 대부분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지정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런 추가적인 미래 방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쓰나,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결국 다른 빅테크들의 카펙스가 받쳐줘야지 GPU를 추가적으로 투자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관리하는 본부에서도 25년도에서 2030년까지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50%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확대 때문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아, 2030년 미국 전력의 최대 9%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 뭐 17%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버가 아니라 전력망인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깔아줄 수 있는 이 망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 망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2027년에는 고급 AI 서버렉 하나의 피크 전력 수요가 65가구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사실 이런 건 아직 우리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70개 지역에 4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이게 2025년도예요. 그럼 2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전 세계 지역도 넓어질 것이고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하지만 전력막이나 변압기, 가스터빈, 송전 인프라, 냉각 기술, 부지 인허가, 그러니까 땅, 이거에 따른 허가가 계속해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이 그냥 IT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이 부지 관련된 땅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토지 관련된 관리하는 기업들. 그럼 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AI 산업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병목은 GPU였죠. 2차 병목은 전력, 3차 병목은 냉각이 될 것이고 4차 병목은 송전, 변압기, 터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카펙스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규모의 이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를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거보다 분명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메타도 엄청 크고, 그래서 26년에 카펙스 컨센서스가 3,790억 달러에서 6,220억 달러로 거의 2,500억 달러 증가했다. 근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증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돈이 흐르는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에서 서버로 넘어갔고, 그리고 전력 설비, 여기에 메모리도 중간에 껴있죠. 지금 메모리도 껴있어요. 그리고 냉각, 가스터빈, 원전,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도 주가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거일수록 좀 더 우리가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반도체나 서버는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의 리포트도 보면은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AI는 곧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175% 정도였는데 더 높아졌다. 220%.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리고 IEA에서는 단기 병목은 있겠지만 장기적 상방 가능성을 열려져 있다. 그리고 DOE에서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대응하려면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원전,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드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분명히 또 한번 이렇게 뒤집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뒤집으면서 재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수혜는 엔비디아만이 아니다. 그래서 칩부터 서버, 전력 장비, 그리드 발전원까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봐보면 GPU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AI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냉각, 터빈 변압, 그리고 원전, 가스까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서버에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슈마컴, 그리고 전력 장비에서는 버티브 홀딩스나 이튼, 그리고 그리드에서는 GE 버노바나 시멘스 에너지, 그리고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라 에너지나 컨스텔레이션, 그리고 오클로가 있죠. 오클로가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역시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전력 부족은 기회이자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맞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재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전력망이 못 받쳐주면 데이터 센터 착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긴 한데 계속해서 착공해야 되는 추가적인 제반 시설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스터빈도 부족하고 냉각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올려야 되고 지역 주민한테 설득도 해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필요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 확정난 거는 GPU하고 서버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자, 그래서 미국 주식 초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카펙스가 또 늘어나는가? 두 번째, 그 카펙스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또 자세히 봐야겠죠? 세 번째, 전력 냉각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어떤 걸 개발하기보다도 이런 전력이나 냉각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직접 전력이나 냉각 병목을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도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과열 밸류에이션인지 구조적 수혜인지 구분되는가. 그래서 1차 수혜는 반도체였죠. 2차 수혜는 데이터 센터 장비가 될 거고 3차 수혜는 전력이나 그리드, 발전원, 뭐 재생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1차 수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턱대고 3차 수혜로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 우리가 이 수혜를 충분히 맛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리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도 1차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AI 시대의 진짜 희소성은 전기다. 네, 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26년 현재 시장은 여전히 AI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확보하나 이걸 통해서 AI 인프라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그리드, 냉각, 원전, 가스터빈은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산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으로 생각하는 인프라 중심 사고로 AI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기, 이 AI 시대의 진짜 희소성은 전기다라는 걸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 칩부터 시작해서 서버, 전력 장비, 그리드 발전원까지 이 대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봤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